작가들도 너무 공부했는데 좀 못하고. 아빠보다 멋있다. 노동대 건축학과 저는 바다 AC 주택 대표 이관용이라고 합니다. 업체 소개는 바다 AC 주택은 건축주 직영공사로만 하고 있고요. 예, 주택 상가만 항목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8차 건축 설명회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네, 설명회 목적은 제가 여기 사장님은 일산에 오셨고 사모님은 킹텍스에 오셨었는데 킹콩의 그 시공 설명회도 제가 2번 정도 참석을 해봤어요. 네, 참석하고 그 전부터 이걸 했던 이유는 제가 건축하면서 이 공사를 해봤거든요. 이 설명회를 했는데 이 한 이유는 ALC가 이게 건축주나 건축사, 건축업체나 이게 시공사들이 잘 모르고 시공하다 보니까 이걸 건축주도 모르고 시공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의도되지 않게 좀 실패볼 확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으로는 그걸 좀 개선을 조금이라도 할까 해서 건축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택은 1층 50평 주택이고 지금 마감은 기초 구조물 안에서 보셨을 때 미장, 그리고 여기 지금 목공도 1차는 마감은 돼 있고 외부에서는 아시토, 그리고 지붕, 그 다음에 이제 창호. 그래서 창호는 지금 레이아웃 창호를 시스템 창호를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정률은 80% 정도 지금 됐고요. 그 설명회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타일하고 페인트 끝나면 이제 사실상은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는 사실상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상담하고 설계, 건축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ALC 건축에서 중요 공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초, 그다음에 여기 위에 안에 있는 구조물과 해당,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미장과 내부 미장, 외부 미장, 습기 배출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와 밑에 그 글라스를 단열재와 목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공에서 4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건축주분들은 이 4가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건축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창호나 기와 징크, 외부 마감재를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특히 내부 마감을 신경을 쓰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거 기초, 구조물, 미장, 단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그거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못 하든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대로 하고, 저 자신도 타협을 보진 안 하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왜냐면 저도 조금 타협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집이 나도 모르게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공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제가 인테리어를 해봤는데 이 4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바깥이나 내부에서 아무리 좋은 마감재를 붙인다 해도 마감을 쳐놓는다 해도 얘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은 기초에서 처지거나 크랙이 발생하면 이 자재 자체가 강도가 높은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크랙이 청와선까지 쫓아 올라가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에 천근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LC주택은 조금 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대로만 쳐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LC의 장점은 제 판단으로는 이게 구조재 겸 단열재는 제가 알기로는 AC분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단열이 크고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집은 내부에서 화재가 났다 해도 이 가전제품이나 살림살이가 다 탔다 해도 얘는 남고 있어요. 그 대신 뭐 얘가 끓음이 있고 냄새를 먹을 수는 있겠죠. 화재 냄새를. 그렇지만 여기는 재보수를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뭐 다른 주택은 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이 집은 어쨌든 이 골조 부분은 전수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는 이 집은 ALC 구조는 블록을 써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올려서 미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 집은. 그래서 뭐 콘크리트나 목조, 스틸은 이 중간중간에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벌레가 숨고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은데 이 집 자체는 이 벽체 내에서는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어제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논산에 제가 이제 건축 배우고 나서 독립하고 나서 논산 시내 2층 주택을 친 걸 이제 완공을 치고 저도 궁금해서 실내 공기 점검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 친환경이나 이런 걸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게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라돈 수치도 기준치 미만이고 그리고 실내 공기질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 주택은 겨울에도 30% 전후의 실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굳이 뭐 제습기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가스보일러를 주로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연료비나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 상담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건축주들은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오용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는 분도 있어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가 대단하신 분인데 그 정도는 굳이 아니셔도 평면도 작성만은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면도 작성을 하셔야 건축사를 상담을 하든, 근데 내가 이해를 하는 건축사와 상담을 하든, 시공업체와 상담을 하든, 갖고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평면도 중요성인데, 평면도는 건축에서 설계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가 작성이 완벽할수록 거기에서 다 설계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뭐 다운이 될 건지 상승이 할 건지는 거기서 거의 판가름이 나요. 평면도에 대해서. 그래서 평면도는 꼭 좀 중요하게 좀 여기셔서 좀 설계해서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그리고 또 평면도 얘기인데요. 건축비 절감을 원하신다면 단순한 평면도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저희가 절감을 시켜줄 수 있는 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한 평면도를 갖고 오셔서 저한테 저렴한 집을 원한다면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진짜 복잡한 구조의 집을 주면 그걸 다 건축주자님 얘기하시면 저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직영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많네. 건축주, 이제 제가 직영공사 하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상담을 해보고 이제 계약을 해서 건축을 해보면 건축주의 생각은 직영공사를 하면 싸게 한다고 생각해서 전화들을 저한테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직영공사는 저는 평당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평당공사를 예를 들면 700만 원짜리 주택을 쓴다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제가 그걸 700만 원 마진 빼서 600만 원짜리 예를 들면 한다면 600만 원에 끝난다는 전 보장은 없다고 봐요. 보장이. 그래서 제가 평당공사를 한다면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기초부터 저는 아끼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을 딱 져서 건축주가 입주를 하셨을 때 제가 만족 못하는 주택이 나올 것 같고 건축주도 만족을 못하는 주택이 나온다면 서로 불행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직영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평당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직영공사는 저는 정석대로 제대로 짓는 집을 지려고 직영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도 완공을 해놨을 때 만족하는 주택이 되는 거고 건축주도 입주하셨을 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될 수 있어서 직영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건축비 절감에서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메모하다 보니까 건축비 절감을 원하신다면 단순한 평면도, 복잡한 구조, 복잡한 구조, 과도한 평수, 2층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해보면 예를 들면 50대 두 분이 사시는데 40평, 50평대 2층 집을 주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땅이 좁거나 2층에서 누가 굳이 상조를 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땅이 넓고 2층에서 굳이 생활하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면 저는 1층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2층은 올라가는 기준은 짧아질 거고요. 건축비가 많이 들 거고요. 관리 면에서도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의 단점은 2층 구조는 2000 정도나 2200 정도의 구조가 계단에서 없어져서 면적이 한 3평 정도가 없어져요. 못 쓰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면적은 상당히 불리해요. 공사비는 한번 지불하면 그건 끝나는 건데 사시면서 그 공간을 못 쓴다는 건 상당히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느낀 점은 이게 건축을 기초 취급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 순조로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조물 올리거나 특히 마감대에서 할 때 주변이나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오셨을 때 훈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거보다는 건축적으로 계획대로 설계대로 가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훈수를 그러니까 귀가 얇아지는 거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